세상의 모든 첫 경험. 안녕하세요. 68기 아나운서 한지영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심할수록 더 잘 챙겨 입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새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종강까지 21일, 3주 남았네요. 종강은 아직 3주가 남았지만 아쉽게도 KDBS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KDBS의 마지막 방송을 제가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방송을 하니 뭔가 제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는 대학교에 오셨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상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대학생이라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것 때문에 너무 바쁘죠. 심지어 과제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쯤 들으니 뭔지 예상이 가시죠? 네, 맞아요. 바로 팀플입니다. 저도 요즘 팀플 하느라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팀플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료조사 후 PPT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할 일이 끊임없는 느낌입니다. 자료조사를 만들고 나면 PPT를 만들어야 하고, PPT를 만들면 발표 대본을 써야 하고, 발표 대본을 쓰고 나면 발표 후 학우들이나 교수님의 질문을 대비해야 하거든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제일 힘든 게 팀플인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감정이 소모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럼 오늘은 저희 첫 팀플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까요? 이무진의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렸네. 그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 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왔습니다. 이무진 가수님의 목소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해서 오늘의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죠? 그럼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입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라 저는 대학 수업에 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수강 신청 OT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첫 학기의 수업을 고학년이 듣는 전공 수업으로 가득 채웠던 적이 있었죠. 다행히 저와 비슷한 시간표를 만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고학년 전공 중에 팀으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팀은 교수님이 임의로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1호학번 어떤 학우님과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면 수업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같은 팀이 된 학우님의 전화번호를 직접 따고 같이 만나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발표 2주일 전에는 카페에서 같이 만나 조사해온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학우님께서 본인이 PPT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와 제 친구는 발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발표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발표가 3일 남은 시점에서는 연락이 아예 끊겼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까지 PPT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분명 해오신다고 하셨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학년이 높은 선배님한테 PPT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어요. 또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그 선배가 나오지 않았고 저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교수님께 혹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 휴학했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당시 발표가 이틀 남은 시점이라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선배가 말도 없이 휴학하시는 바람에 저희는 덕분에 밤을 새서 PPT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숙사 통금 때문에 크림슨 프라자에서 PPT를 만들었었는데요. 몸은 힘들고 짜증도 났지만 친구와의 추억이 하나는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크림슨 프라자에는 저희 말고도 팀플을 하는 수많은 학우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대학 생활이지 하고 느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학우 여러분들은 팀원이 갑자기 휴학하는 매우 놀라운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는 지옥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팀플이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팀플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두 번째 노래 듣고 오실게요. 두 번째 노래도 역시 이무진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무진의 과제곡 듣고 오실게요.
교수님 과제는 5개군요. 네? 아니요,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2개라고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타야, 사과드려. 과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 날에서 만든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 가며 다 하고 바카스 빈병은 늘어나기만 하고 원래 피곤한 얼굴에 더해진 다크서클은 고장이 난나. 이른 아침 1교시 기타를 메고 등교해 강의실 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요. 과제 몇 개 왔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 저는 이 노래를 과제를 할 때 주로 듣는 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대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리듬과 기타의 선율이 매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과제를 하며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저만 그런가요? 저는 노래 가사 중에 과제를 받았지만 다른 할 일이 많기에 하루 전에 시작한다는 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뭔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들이 과제를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주시면 항상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날 밤새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과제만 내주시면 다른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꼭 약속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같은 시기에 과제를 같이 내주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말 즐겁게 했던 팀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RC 수업 중 아트앤미디어를 들었습니다. 아트앤미디어는 사진과 동영상을 조별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각자 조별로 창의성이 드러나는 사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조는 주제를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갔는데요. 그때 제가 입은 옷이 멜빵 치마였는데 저희 팀원들이 그걸 보고 지영아, 너 약간 어린아이 같아 이러면서 나무 위에 살짝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무 위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생각보다 사진이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팀플을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팀플 하실 때 어떻나요? 대학교가 배경인 드라마에서는 팀플을 하다가 서로 좋은 인상을 받아 연인으로 발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어울리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팀플과 과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밥도 잘 챙겨 드세요. 학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국에서 과제와 팀플을 하고 계시는 모든 대학생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려 2년 반의 방송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첫 경험은 제가 제작부터 진행까지 모두 담당한 첫 번째 방송입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이기도 하고요. 한 학기 동안 방송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도 들었지만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순발력도 좀 는 것 같아요. 저번 학기까지는 다음 학기에 더 좋고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인사를 할 수가 없네요. 세상의 모든 첫 경험이 진짜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님들, 또 지금 제 앞에서 방송 송출을 도와주시는 전세현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인사를 해야겠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 여러분,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지영, 기술의 전세현이었습니다.